안녕하세요. 너치세일즈 판매를 서비스로 바꾸는 기술 박훈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고객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람인가, 왜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러한 궁금함, 호기심이 경청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자, 호기심에 관한 부분은 who, why, what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고객이 내가 질문하고 뭔가를 얘기한다면 중간에 말을 자르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다음은 그 끝까지 들으면서 듣는 도중에 어떻게 반박하지? 대응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비즈니스 상황, 뭔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저거를 어떻게 반박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정작 상대방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무수하게 놓치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가능한 한 반박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답하기 전에 3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하고 답을 해 보십시오. 고객이 한 말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고객이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경청을 하는 것인데, 또한 잘 듣는 고객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해줘야지 그게 경청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는 고객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적어도 될까요?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얘기에 집중하고 있구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봐주세요. 굉장히 좀 경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또 질문하기에 있어서 자세히 말하도록 돕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객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자, 이러한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경청을 좀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잘 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게 할 수 있고, 또 내 입장에서는 정말 고객이 그 말하는 의중이 뭔지, 그 뜻이 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청 중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것도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경청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따라하기입니다. 고객의 말, 말투, 행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자, 고객이 팔짱을 낀다면 팔짱을 같이 낄 수도 있겠고요. 고객이 다리를 꼰다면 다리를 꼴 수도 있겠죠. 또는 고객의 그 말투를 적절하게 따라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지금 말에 그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조 맞추기. 고객이 말이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또 고객의 그 말이 굉장히 좀 고음이 아니고 저음이면 적절하게 맞춰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끄덕끄덕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만약에 끄덕끄덕 해주고 계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 잘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말 따라하기. 고객이 한 말의 끝부분을 따라하는 겁니다. 고객이 저희 회사는 무슨 제조업입니다. 제가 뭐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무슨 제조업이군요. 이런 것이 궁금하다고요? 이렇게 끝말을 따라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집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러프레이징,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건데요. 고객이 쭉 길게 한 말에 대해서 아, 그렇다면 이런 의미시군요. 이렇다는 말씀이군요 해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 굉장한 경청이죠. 자, 끝으로는 비언어적인 요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고객이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표정, 목소리의 어떤 그 느낌, 그 다음에 바디랭귀지 등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라비안 교수님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차지했던 55%는 시각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표정, 바디랭귀지, 몸짓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55%가 전달이 됐다는 거죠. 자, 청각적인 요인입니다. 그 말의 빠르기, 말의 크기, 목소리 크기 이런 뭐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의 느낌. 예? 그것이 청각적인 요인이고 그것이 38%를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7%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고 말로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전체 100%의 7%밖에는 좌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돌려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93%가 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인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 좋다고 말한다고 그 좋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뜻이 뭔지, 그의 느낌이 뭔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경청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갖는 것.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저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이런 호기심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얘기할 때 미리 대응, 반론에 대해서, 반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질문. 무슨 뜻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는 적절한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끄덕끄덕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적절히 고객이 쓰는 말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했던 거, yes라고 얘기했다, no라고 얘기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표정과 그런 제스처, 바디랭귀지,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살펴서 아,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어떤 걸 싫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치 세일즈 박훈재였습니다.